네, 환지총연합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하우의 정양현 변호사님하고 제가 오늘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하우의 정양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9일날 지금 공란공고에서 발표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말 숨막히게 뛰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정장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지를 위해서 뛰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환지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여기 좀 수용이 될 경우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는 처음부터 환지와 수용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감정평가사님, 세무사님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저희 평택지제역세권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소문, 막 그냥 그래서 흘러들은 카더라 하는 소문 때문에 굉장히 토지주분들이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 궁금증을 일단은 보상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지구들 가더라도요, 이렇게 경험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주분들, 토지 소유자분들, 주민분들이 많이 싸우는 부분들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보상 쪽 일을 1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토지주분들이 단결해야지만이 그나마 어떤 원하는 부분들을 좀 근접해 갈 수가 있는데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다보면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는 자기들이 예정되어 있는 일정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발표해야지만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지제역세권을 보면 2023년 6월 15일 날 이제 공람공고 사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그 다음 절차가 지구지정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인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그 평가 항목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지금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정도 되면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합니다. 4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올해 12월 달에 지구지정을 하겠다, 사업인정고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환지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총연합회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환지 추진해달라고 제안을 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끼리 정말 싸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가 되는 부분들 제가 좀 하나하나 오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밖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갈등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 공전협에 자문 변호사님이시기도 하시면서 하회 대표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그 3기 신도시라든가 왕숙지구라든가 창릉지구라든가 아마 그런 전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안 싸우고 합쳐서 하나로 갔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지구든 또 규모가 큰 사업지구면 이 감정평가도 구역이 여러 개는 나뉩니다. 그러니까 왕숙 1지구는 평가구역이 5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왕숙 2지구는 한 67만 평 되는데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또 생활 공간도 다르고 또 생각들도 많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대책위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책위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 대책위마다 주장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목소리를 내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단합에 가는, 단결에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추진총연합회에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의지들을 모아가는 과정인 거고 주변에서 다른 대책위가 아무런 어떤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주민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정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얘기 나오는 거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토지주분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위를 하면 그 국토부나 LH한테 윗보여서 나중에 보상가가 너무 낮고
예. 시위를 안 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받는다. 예. 좀 이런 유언비어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희는 사실은 용산 시위까지 지금 하거든요. 예. 고생 용산 많이 하는 걸로 시위부터 듣고 있습니다. 국회 시위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그럼 시위를 안 할 거라서 토지주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염려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 표현의 수단이거든요. 뭐 언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언론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의사 전달이 잘 되겠지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토지주분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방법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위하는 거는 정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사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고요. 시위를 하면은 보상금을 적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준다. 뭐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용에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단결된 힘으로 나아갈 때 훨씬 더 많은 보상금 수준, 그 다음에 간접 보상에 있어 좋은 어떤 땅을 받는데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뭉치고 모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의사 표현할 거냐, 뭐 시위할 수도 있고요, 시장님하고 면담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많이 주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이셔야 되고 뭉쳐서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시위가 전체 만평통치약은 아닙니다. 만평통치약은 아닌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사 표현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업시행자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분들이 대응하고 활동하느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결국은 협상할 때 평가사 선정 동의서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50%, 60%, 70%를 갖는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중에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위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표현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적게 준다고 그건 정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동의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저희는 또 시위의 일종이라고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와 또 이제 직접 집회 나가서 시위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하우스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는 시위의 일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원주민분들이 그 이주자택지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뭐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하시고 협의자 택지, 생활용 택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다른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공익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공주택 사업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조금 구분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직접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간접 보상이 있는데요. 직접 보상은 토지 보상금, 지작물 보상금,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지작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영업 보상, 영농 보상 이거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터전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게 간접보상입니다. 그래서 간접보상이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생활대책용지, 뭐 대토보상, 주민생계조합 이런 어떤 간접보상들이 있는데요. 간접보상 중에 많이 이제 궁금해하신 게 이주 대책 관련돼서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주자 택지는 이게 어떤 대상자분들이 요건이냐면 주택이 철거되는 부분인데요. 주택이 철거되는데 그 주택에 소유 거주하신 분들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게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고, 그다음에 보통 협의양도용 택지, 협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협택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데 땅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권리를 주는 게 협의양도용 택지입니다. 집 짓는 용도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택을 받으시는 분도 협택 받으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주자들이나 협택은 다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주자 택지 받는 분들이 협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협의양도인 택지는 한 100평 정도의 땅을 살 권리를 줍니다. 100평의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고 소유권을 그냥 넘겨줬을 때 그때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협의양도인 택지는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200명인데 100개 필지만 만들어 있다라고 하면은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은 대상자가 되고 절반은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 양도인 택지가 그런 좀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3기 신도시에서는 그 탈락하면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탈락하면 아파트를 분양권을 주겠다라고는 발표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오해하시고 좀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혜택이냐 아파트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가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당첨권을 분양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140평 있으면 125평. 네, 125평이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4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는 거는 그린벨트가 지역에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역세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예. 저희는 예.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되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니까 125평, 300평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고 그렇죠. 네. 125평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파트 분양권이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 생활대책용지. 그러니까 생활대책용지는 우리 보통 상가딱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받는 분들, 영농보상을 받는 분들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서 공급하는 건데 보통 1인당 대상자가 되면 면적이 지분으로 줍니다. 그래서 영농보상이나 영업보상 대상자 중에 뭐 28제곱미터 이렇게 7평,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 8평, 어떤 분들 6평 이렇게 지분권을 주기 때문에 상가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네, 상가조합을 만들게 되고 상가조합을 만들어서 한 30-40명이 모여야지만 이 한 필지, 군생용지 한 필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상가조합을 구성하고 그 상가조합이 군생용지 한 250평 내외 되는 한 필지씩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예. 진짜 지금부터 우리는 거의 한 8년, 10년까지 다 같이 똘똘 뭉쳐있는 운명체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느 근데 사업지구든 나중에 대토 때도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업지구든 한 10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작년에 6월 15일 날 공랑공고 발표했고 지구정 할 때 한 1년에서 1년 반, 그 다음에 지구정 하고 나서 보통 한 2년 정도에서 보상금이 통지가 되면 한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다시 재정착을 하는데 시간들이 그 뒤로도 한 4-5년 걸리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단결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간접보상과 관련된, 그래서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그 다음에 상가조합의 근생용지, 대토보상의 어떤 필지들을 어느 위치에 어느 가격으로 공급받냐라고 하는 것도 소유자분들이, 주민분들이 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까지 환지추쟁총연합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통지가 되면 이사를 그게 가게 될 텐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간접보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주셔야 되고 단결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이런 수용이 저희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일이 많고 많이 복잡할지 몰랐는데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맞습니다.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지금 힘들긴 한데요. 저희 변호사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용이 제가 처음으로 당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님들이나 임원단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쉬울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깨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임감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거의 10년 정도를 같이 지금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무겁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 수용 예정 지역에 계시는 이제 토지주분들, 이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대책위를 정말 믿고 맡겨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환지추쟁총연합회에서는 그동안에 평택시가 발표했던 환지 개발 방식의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건 당연한 주장이고 권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단결된 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환지총연합회 어떤 대책위에
그런 어떤 노력들, 희생들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사업시행자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주민분들 입장에서 동일하게 좀 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환지총연합회를 믿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제대로 된 보상을 좀 받고 그다음에 재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들을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또 주민들 네.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